저희 트렌드 코리아 연구진이 인도 델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트렌드 인디아 2030이라는 과제의 책을 준비 중이고요. 그 책 스터디를 위해서 인도에 머물 예정인데요. 저희가 물론 학구적인 연구도 많이 할 거지만 인도의 재밌는 것, 핫플레이스, 트렌디한 곳, 인도의 젊은이들 또 중산층들을 어떻게 소비하고 또 어떻게 생활해 나가는지 면면을 구석구석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재미있는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고고! 저는 지금 인도 델리에 있는 갤러리아 몰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갤러리아는 아주 고급몰인데요. 여기는 중산층이 이용하는 그런 실외 몰입니다. 지금 인도에 굉장히 고급 실내 몰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일부 럭셔리 몰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는 저 뒤에 보시듯이 인도의 전통적인 브랜드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구매력이 약한 젊은 층들이 많이 나와서 주말에 쇼핑을 즐기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랑 조금 돌아보시죠. 여기 뒤에 여기 광고하세요 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저 광고판이 메인 출입구에서 가장 보이는 가장 큰 광고판입니다. 근데 현재 광고가 유치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최첨단 럭셔리 몰을 갔을 때는 정말 사람들을 붐비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곳 갤러리아 몰들이 보면 약간 굉장히 예전에 핫했던 몰이라고 하는데도 공실도 조금 있고요. 저렇게 메인 광고판이 비어있는 걸 보면 여기도 중산층을 위한 쇼핑몰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인도에서도 이 빈부의 격차, 계층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단적인 증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빅토리아 몰의 금 가게 앞에 있고요. 인도인이 금을 좋아하기로 아주 유명하죠. 예전에 이제 금융이 발달하기 전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금이라고 하고 또 그거를 하는 분들도 몸에 금을 지니고 있다가 자식한테 금을 물려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금 수요처가 인도에 있습니다. 보시면 금광도 굉장히 열심히 크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UPI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인도의 결제 시스템이 좀 발달하고 불가촉 청민들도 개인 신분증명이 가능해지고 은행 계좌나 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게 되면서 금 일변도의 증권으로 예금으로 제도권 중으로 좀 편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식품 보조제 전문 가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인도인들이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졌다고 해요. 인도에는 채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막연하게 굉장히 건강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은 기름을 굉장히 많이 써서 생각보다 비만이나 당뇨 같은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몸을 만들고 단백질을 먹고 건강을 챙기겠다고 하는 소위 웰니스 네이티브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정수기 설치점인데요. 또는 물이 수질이 안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저희도 지금 호텔에 있지만 샤워하고 나서 양치질은 생수를 가지고 양치질을 할 만큼 좋지 않고요. 상하수도 인프라가 아주 좋지 않고 웬만하면 지하수를 퍼서 하는데 그 지하수들이 오염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수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묵는 숙소도 중앙에서 정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연구진이 가져간 정수기 필터 샤워기를 쓰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먹는 물은 또는 양치질하는 물은 영입된 생수를 사용하고 하죠. 그래서 인도에서 정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하수도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가 도시를 만들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하는 서비스를 남성들이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회사 가면 꼭 그 여성이 하라는 법은 없지만 주로 차나 과자를 내오는 분들은 대체로 다 남성들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네일샵 앞에 앉아 있는데 네일샵에 네일 아티스트들도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인도는 사실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데요. 남녀 차별이 상정한 가운데에서 남성들이 먼저 일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주로 다른 나라에서 하는 업무를 남성들이 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델리 타운 워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침 델리의 퇴근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교통체증이 보시다시피 아주 심한데요. 사실 델리 시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퇴근 시간 외에도 특적으로 길이 막힐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3년 전에 관광차 뉴델리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길거리에 수고랑 원숭이랑 구걸하는 분들, 릭샤, 오토바이, 자동차 이런 게 필요 없어가지고 거의 걸어가는 것 같은 속도로 차량이 움직이고 했는데 어디 정도 이후에 그런 요소들을 많이 해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다니는 동안에는 토가 길에 놓여있거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길을 막는 그런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제 길이 막히면 4차선 도로에 차들이 6차선으로 끼어들면서 같이 움직인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의 위험이 커지잖아요. 나 여기 있다는 의미로 클렉션을 계속 올려댑니다. 좀 시끄럽고. 근데 여기서는 클렉션 올리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불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보다는 여기 나 뒤에 있으니 너 조심해라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일부 뒤가 잘 보이지 않는 트럭들에는 플리스 홈크라고 오히려 클렉션 좀 올려주세요 라고 써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인도의 도로를 보다 보면 서울에서 완전히 정체했을 때 거의 바퀴가 움직이지 않고 막 몇 분간, 10분간 이렇게 서 있을 때 가끔 있잖아요. 그런 정체는 없습니다. 정체가 굉장히 상수적이긴 한데 어떻게든 바퀴는 조금씩 굴러간다. 지금도 약간 풀리니까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적응이 좀 안 됐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나름의 여건 속에서 이렇게 차츰차츰 해법을 찾아가는구나. 4차선을 차 4대로 저는 딱 유지하고 갔다 그러면 지금보다 거의 1.5배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신호등이 적습니다. 신호등을 줘서 우회전을 시키기보다는 유턴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유턴은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서울도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그걸 전부 유턴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제언이 있었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 거리를 돌기는 하지만 도로의 그 차량의 물결이 천천히라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정책이 있으면 항상 밑에는 대책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인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삶의 방식을 유지해 가려는 그런 대책들이 보여져서 나름으로 로컬의 원리로는 대단히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든 생각은 우리 지리 시간에 배웠던 사회적 인프라의 중요성 도로 교량이 아주 대표적인 인프라이고요. 또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인프라인데 인도는 그런 인프라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굉장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여기 오면 그렇게 당연하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인도의 도로 전체와 교통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쇼핑몰에 들어올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몸수색을 받아야 하는데요. 파키스탄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테러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서 그래서 웬만한 쇼핑몰은 이렇게 직원과 몸수색 여성이 좀 손흥에서 온라인 따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델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다는 앰비언스 몰에 나와 있습니다. 4~5층 규모의 커다란 쇼핑몰이고 4층에는 공장도 있는 시대한 몰입니다. 몰만 봐서는 어느 선생님의 몰 봐도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토요일인데요. 주말을 맞아서 그런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오래 어울려서 알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여기 굉장히 덥고 습한 곳들은 에어컨이 잘 돼 있는 그런 쇼핑몰에서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쇼핑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하는 그런 소식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전설은 크로마라는 곳이고 여기는 종합가전 약관점을 타타라는 인도의 가장 큰 곳 중에 하나가 운영하고 있는 종합가전몰입니다. 이 안에도 전에 보면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우리 기업들이 좋은 위치에서 가장 프리미엄으로 팔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삼성 제품들이 이런 종합 가판점에서 구석에서 염가에 팔리지 않아서 먼지만 쌓여간다 질타하셨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말 선전국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앰비언스몰에 소지하고 있는 글로벌 뷰티 스토어죠. 세포라에 나와 있고요. 인도 세포라에도 설화수라든지 라네즈라든지 양을 분식에 중요한 자리에 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K뷰티 열풍이 곧 불러닥칠 것 같다는 조짐을 느끼게 합니다. 굉장히 너무 좋네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 코엑스몰에 있는 메가박스에 있는 PVR이라는 책입니다. 극장 안은 거의 비행기 1등석처럼 누울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저 압구정동 시네드 셔프보다 더 시설이 좋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기대했던 이렇게 같이 영화 보면서 노래 부르고 군무 추는 그런 장면은 보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새로운 여성들의 가치가 어떻게 전통사회와 부딪히면서 거기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티피컬하지만 아주 재미있고 화려한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음식을 미리 주문을 하면 직원분들이 전부 트레이에 담아서 자리까지 갖다 주시고 영화가 상영되는 도중에도 계속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 주문을 받고 또 음식을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음식 먹으면서 영화 관람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우리 본 영화가 한 2시간 조금 넘었는데 인도가 굉장히 길죠. 사실 2시간 20분이면 좀 짧은 축에 속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한 5분 정도 인터미션을 거쳐 화장실 가실 분들 가시고 추가로 주문해서 음식을 먹으며 영화를 감상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인도는 영화가 인도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엔터테인먼트를 흔하죠. 그래서 헐리우드보다 볼리우드의 영화 시장이 더 크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이고요. 일선 도시의 크고 좋은 극장들은 오히려 서울이나 일본, 미국에서 봤던 극장보다 훨씬 더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 영화에는 이런 액션 스타가 나오는 영웅 서사의 영화가 많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민족의 침입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인도 민족이 힌디적인 문화의 특성들을 고수하고 수호해 나간다는 서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도에는 특히 이런 영웅 서사, 특히 외세 대학에서 써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웅 서사가 되게 많고, 극장에서도 이런 종류의 영화가 굉장히 인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올드델리 인근에 있는 딜리 하트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딜리는 그 델리시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하트는 시골에 있는 작은 마켓, 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델리에 있는 작은 시장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곳은 인도의 특산품들, 인도는 특히 이 면직물, 캐슈미어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그래서
의류 제품이나 면직물, 기념품 이런 것들을 팔고 있고요. 특이했던 건 여기 들어오는데 시장이니까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도 100루피 정도, 내국인에게는 30루피, 내외국인에게 좀 차등화된 입장료를 내고 있고, 또 입장료 때문인지 전통시장 치고는 오늘 여기 일요일인데요. 그렇게 사람이 붐비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도의 각종 기념품과 특산물을 시장 가격으로 저렴하게 하지만 좀 깨끗하게 쇼핑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쇼핑객들 그런 분들 많이 모여서 보고 저도 재미나게 구경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인디아의 수도인 델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디아 게이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디아에 인도인들을 대거 강제로 징병해서 1차 대전에 투입시켰는데요. 그 와중에 희생된 장병들의 위령비 성격으로 지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 이후 인디아가 독립을 하고 나서 독립의 상징, 인디아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뒤를 보시면 대통령까지 아주 큰 거리,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여기서 쉬고 먹고 그런 모습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전통 축제 하나인 홀리라는 날입니다. 홀리는 계급과 인종에 관계없이 서로 색깔 균말을 던지면서 상대방을 색칠하는 그리고 축복의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물총을 쏘고 이렇게 색깔을 던지고 축제 현장입니다. 곳곳에서 홀리 축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홀리 축제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진들은 무려 12일 동안 델리에 머물면서 델리의 소비 시장을, 소비 트렌드를 연구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점점이 현지의 쇼핑몰이나 또는 장터 또는 관광지들을 다니면서 인도 현지의 중상류층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또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조금씩 맛배기로 재미있게 편집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학술적인 내용은 책으로 나올 것을 좀 더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내용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서울에서 만나요.